뉴욕주에서 내일부터 12세에서 15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해수욕장과 수영장들이 메모리얼데이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조건 하에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일주일 뒤인 19일 지금까지 중 가장 공격적인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중후범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추가 실효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 0.8% 상승했습니다. 이는 거의 13년 만에 가장 높은 연 상승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인 등 외국인이 미국의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에서 내일부터 12세에서 15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이들에 대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내일부터 FDA 승인을 받은 12세에서 15세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최선의 무기이며 우리는 백신 프로그램의 안전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지만 뉴욕시는 오는 가을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코모 주지사는 지난 4월 12일 이후로 16세와 17세 고등학생들의 백신 접종 비율이 41%까지 떨어지자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 센터에 들려 학생들에게 접종을 하게 하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시는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자 지난 10일 백신 접종자들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어제는 추가로 2주간 시티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멤버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펜스테이션역과 그랜드스테이션역 등 총 8군데의 전철역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역사에서 무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이곳에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메트로카드 7일 이용권이나 2개 편도 승차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의 완전 백신 접종 인구는 총 788만 5천여 명으로 49.4%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인구는 969만여 명으로 60.4%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7일 평균 감염률은 36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1.34%로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해수욕장과 수영장들이 메모리얼데이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조건 하에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4일까지는 해수욕장과 수영장의 100% 수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객이나 여행객들은 모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며 수용력은 시설 내 수용 규모 및 6피 거리두기에 기반해 결정됩니다. 코모 주지사는 안전 지침이 잘 지켜짐과 동시에 현재 안정세로 접어든 뉴욕주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유지될 경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점으로 수용력을 완전 해제할 수 있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멋진 여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앞서 뉴욕시 내 해수욕장 8곳이 메모리얼데이에 재개장될 것이며 시 전역 수영장 48곳은
6월 26일 날 재개장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와 주 정부 모두 해변을 재개장함으로써 해안 경제 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은 50%를 돌파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1.1%, 10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입원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2,000건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26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일주일 뒤인 19일 지금까지 중 가장 공격적인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일부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되지만 모임 이용 제한과 수용 제한 등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 몇 가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책에 서명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식당의 경우 100분유를 활용한 수용력 지침이 해제됩니다. 다만 테이블 간 물리적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 테이블 간 6피트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8명 이하로 제한됐던 테이블당 착석 인원 지침도 해제됩니다. 100분유를 활용한 수용력 제한 지침은 식당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상점, 체육관, 개인관리업소, 실내 및 실외 놀이공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6피트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야외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는 요구됩니다. 하우스 파티 등 실내 모임의 경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됩니다. 회의,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케이터링 이벤트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최대 250명으로 제한됩니다. 1,000개 이상의 고정 좌석이 있는 실내 시설의 경우 50%까지 수용력이 확대되며 일행들 간 거리두기가 요구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와 같은 완화책들이 저지쇼어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기인 메모리얼 데이 10일 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몇 주 안에 더 많은 재개장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내 35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주정부는 6월 말까지 뉴저지 성인의 70%가 접종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뉴저지주의 7일 평균 신규 감염률은 975건으로 전주 대비 30%, 한 달 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이는 10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어젯밤 기준 주 전역의 입원자 수는 1,041명으로 10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율은 지난 12월 이후 71%나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3월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 범에게 살인을 비롯해 사형을 구형하고 중호범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대비심은 총격범 로버트 알런 렁을 살인, 국내 테러리즘, 가중폭행, 총기 소지, 흉기 공격 등의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총격범 렁은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애틀랜타 한인 4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것이며 다른 카운티에서 발생한 나머지 4명의 살인 사건은 별도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애초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렁이 성중독을 갖고 있었다면서 해당 사건을 아시아계에 대한 중호범죄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여론의 비난 사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풀튼 카운티 검사장인 페니 월리스는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기소 관련 서류에서 총격범 렁이 애틀랜타에서 인종, 출신국 4명의 아시아계 여성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렁이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중호범죄 혐의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조지아주의 중호범죄법은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가 결정이 난 뒤에라도 검사가 다시 중호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중호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2년형의 형량이 추가되지만 용의자 렁의 경우 이미 살인만으로 무기징역이나 상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호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는 아이작에 대한 증오와 폭력에 대한 추가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선거 과정에서 사형 구형을 기피하겠다고 주장한 윌러스 검사장이 이번 사건에서 입장을 바꾸고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점이 애처롭다고 전했습니다. 윌러스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불행하게도 사건의 주용도가 확대됐고 우리는 영장에서도 최고 처벌인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실업수당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이오와 엘라바마, 아칸소, 미시시피,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는 일주일에 $300씩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 중단을 발표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주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각종 실업수당은 평균 $630입니다. $300는 연방정부, $330는 주정부 예산에서 투입되는데 이들 6개 주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300 실업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부진한 여파로 추가 실업수당 부작용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6만 6천 명으로 3월에 비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을 내다본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공화당은 후한 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일부 기업인들도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관대한 실업수당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불완전한 학교 정상화에 따른 자녀 보육의 어려움, 코로나 감염 우려 등이 구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실업수당이 고용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전미고용법 프로젝트는 실업수당 지급 중단은 근시안적인 해법이라며 타격을 받게 될 사람은 대부분 여성과 유색인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 0.8% 상승했습니다. 연 누적 통계에서 4.2%나 급등한 것인데요. 이는 거의 13년 만에 가장 높은 연 상승률입니다.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 0.8% 상승했으며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198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입니다. 물가가 뚜렷이 오르기 시작한 3월에는 연 누적 근원 상승률이 1.6%였습니다. 3월에 월간 일반 상승률은 0.6%였고 누적 일반 상승률은 2.6%였는데 이것이 4월에 0.8% 그리고 4.2%로 급등한 것입니다. 근원 부문에서 특히 3월 0.3%였던 월간 상승률이 0.9%로 급등했으며 연 누적치는 1.6%에서 4월 3.0%가 상승한 것입니다. 연준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긴급 인하한 뒤 곧바로 3월 15일 1.00%포인트를 연속 인하해 0.25에서 0%의 제로금리를 단행했었습니다. 이후 연준은 6월과 9월 정책이사회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제시하며 코로나19 경제 재가동을 위해 물가가 연준 목표치 2%를 다소 상회하더라도 2023년까지 3년간의 제로금리 동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4월 소비자 물가가 이처럼 급등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허용 방침을 유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월 월간 물가 상승 중 중고차 부문은 전달에 비해 10.0%가 뛰었는데 이는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 리프트와 제휴를 발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휴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토록 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은 우버와 리프트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접종 장소를 선택하고 차량을 호출하면 되는데 앱은 2주 이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7월 4일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학생,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현장 클리닉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지역대학과 소매 약국 간 제휴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주와 지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이용이 가능한 연방자금을 더 많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46%인 약 1억 5,200만 명이 적어도 한 번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접종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중 반드시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적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되기 전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지만 놀라울 정도로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다며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2022학년도에는 뉴욕시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주 5일 동안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 보건국 등과 논의를 거친 후에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타운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파라무스 주민 58%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나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밀집타운 중에서 2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곳은 파라무스가 유일합니다. 또 파라무스는 1차 백신 접종률도 73%로 한인 밀집타운 중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 해링턴팍 49%, 잉그루드 클립스 48%, 리치우드 47%, 레오니아 46%, 테너플라이 44%, 클로스터 42%, 크레스킬 42%, 노우드 42%, 알파인 40% 등 40% 등의 타운이 2차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겼습니다. 이들 타운은 전체 주민 중 백인과 아시안 비율이 높은 것이 공통점입니다. 최대 한인 밀집타운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체 주민의 34%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주민의 72%가 접종을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트리는 18세 이상 전체 주민의 2차 접종률에서는 펠팍보다 높았지만 65세 이상 접종률이 68%로 펠팍보다 낮았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말까지 30마일의 자전거 전용 보호도로를 신규 설치합니다. 또 자전거 이용자들이 각 보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바이크 블러버드를 각 보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이크 블러버드 위치는 브루클린 사우스 슬롭 21스트리트, 퀸즈 써니사이드 39에비뉴, 브롱스 잭슨 에비뉴,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스태튼 아일랜드 네덜란드 에비뉴 등입니다. 뉴욕시는 자전거 전용 보호도로 외에도 28마일의 버스 전용 차선을 신규 설치 및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올해 말까지 5개의 버스 전용 차선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5개 보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선을 새롭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11일 퀸즈 검찰은 플러싱 샌포드 애비뉴에 거주하는 30세 남성 크리스 리를 마약 판매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8월과 2020년 1월 사이 퀸즈 지역에서 코카인과 메탄페타민 등 마약과 총기 세정 등을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판매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총기와 탄약 등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크리스 리는 11일 퀸즈 지방법원에서 3급 불법 무기 소지와 3급 규제 약물 판매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선고일은 오는 6월 15일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